1장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이 1장이죠. 1장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대한 저합, 고합, 특고합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전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전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저압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고압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특고압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것, 7kV를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고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압은 교류 1000V를 넘고 초과하고 7000V 이하, 7000이 고압이니까요. 7000V 이하가 되는 것을 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저압은 교류로서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저압, 특고압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도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온 용어들만 정리했습니다. 관등회로, 지중관로, 단독운전, 리플프리, 2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 특히나 접근 상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등회로란 무엇인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에 있는 선로를 말하는 거죠. 전로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리플 프리 직류, 리플이 없는 직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플 프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이 시력값의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접근 상태에서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수평거리로 3m 안에 들어오는 것은 2차 접근 상태, 지지물의 높이 부분까지 들어오는 것은 1차 접근 상태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죠? 전주라고 하죠. 지지물이 됩니다. 이 전주가 전도되어서 넘어지게 되면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L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넘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오겠죠. 이게 지지물이잖아요. 이 L1이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차 접근 상태,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와서 3m 안에까지 들어오면 2차 접근 상태가 되죠. 2차 접근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평거리 3m 이내로 접근할 때를 2차 접근 상태다. 기억하세요. 1차, 2차, 그 다음 뭐예요? 3m. 1, 2, 3이에요. 접근 상태는 1, 2, 3. 1차, 2차, 3m. 접근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은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접근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1차 접근 상태, 얘가 더 안으로 들어오면 2차 접근 상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라고 했죠? 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P2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요. N이라고 하는 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P2는 보호 도체를 말합니다. 컨덕터는 도체고
protective earthing 해서 PE가 되는 거예요. 이 PE,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라고 하는 것은 보호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이 하나 더 있죠. N이라는 것은 요거는 neutral conductor. 얘는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같이 쓰는 도체, 이렇게 보면 돼요. 중성선을 겸한 보호도체를 말합니다. 중성선을 겸한 보호도체, 이걸 PEN이라고 하는 거예요. N은 중성선이고 PE는 보호도체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보호도체를 겸한 중성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중성선을 겸한 보호도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디에 쓰느냐? 교류회로에서 씁니다. 얘는 교류회로에서 쓰고요. 그 다음 P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E는 동일하게 보호도체고요. M은 뭘 얘기하느냐? 미드포인트입니다. 중간선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도체인데 중간선을 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간선이라는 개념은 직류회로에 있습니다. 그 다음 P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라인 컨덕터입니다. 선도체를 말하는 거죠. PE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라인 컨덕터,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PEL이라는 것은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얘도 직류회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교류의 저압의 한계는 이렇게 물어봐요. 저압의 한계는, 저압은 얼마예요? 1000V 이하가 저압이 되죠. 교류에서. 이 문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꼭 저압의 한계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압의 한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교류 저압이 아니라 직류 저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한 특고압의 한계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바뀌어서 다른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전기설비규정 111-1의 적용 범위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야 한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지만 문제 조건이 바뀌면 답이 4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2차 접근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2차 접근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을 때 지지물을 하나 그리고 이런 걸 하나 그리시면 돼요.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다음 여기가 3m. 그래서 접근 상태 하면 지금처럼 1, 2, 3을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란 3m, 3m 미만인 곳, 이렇게 하면 되죠. 3m 미만인 곳. 그러면 3m 미만입니다. 3m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m 미만이기 때문에 3m 안쪽으로 들어와야 2차 접근 상태가 되니까 3m가 안 들어간 것은, 또 3m 이상은 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도 3m라는 조건이 없죠. 3m 미만인 곳만 찾으면 이 문제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문제 아무리 길더라도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접근 상태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1, 2, 3.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1, 2, 3 생각하면 2 다음에 3이잖아요. 2 다음에 3. 그걸 생각하세요.
2차 접근 상태라 하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으로 수평거리 몇 메타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1, 2, 3이기 때문에 3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워야 하고요. 바로 답이 보여야 하는 문제가 되죠. 다음, 일반 사항에서 120절 전선, 110절 일반 사항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120절 전선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절연전선, 저압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 750 비닐절연전선, 450, 750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비닐절연전선, 450, 750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450, 750 고무절연전선 등을 사용해야 한다. 요게 저압절연전선의 종류입니다.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저압절연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전압은 450, 7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50은 한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750은 심선 상호간 전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압에 견디는 비닐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고무절연전선 등이 저압절연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그 밖에 금속을 피복한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에서 고압에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전선, 저압에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전선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25.8kV 이하일 것.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특고압 전로 중 다중접지 지중 배전 계통에 사용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은 충실 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 및 충실 외피를 적용하지 않은 케이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고압 다중접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특고압 다중접지라고 하면 Y결선이 되는 거죠. 배전선로가 이렇게 Y결선이 됩니다. 여기에서 접지를 하고 이렇게 가겠죠. 다중접지는 접지를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접지하는 거예요. 이걸 다중접지라고 하죠. 이런 다중접지는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22.9입니다. Y로 되어 있어요. 선간 전압이 되죠. 22.9인 이러한 선로가 있어요. 이 전압을 우리는 부를 때 공칭 전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런 공칭 전압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전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전압일까요? 얘가 최고 전압이죠. 22.9 배전선로의 최고 전압은 25.8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541 때는 170이 되겠죠. 그렇게 최고 전압을 기억하십시오. 이 최고 전압은 어디에 나오냐면 전력공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최고 전압이 기기의 전격 전압으로 사용됩니다. 차단기, 단로기 이런 기기들에 대한 전격 전압이 되는 거죠. 기기의 전격 전압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8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전선의 접속 부분입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떻게 접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전선은 그 세기를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연물은 피복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는 걸로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동등 이상입니다. 동등 이상 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피복해야 됩니다. 요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절연 성능은 동등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전기적으로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 2개 이상의 전선,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가 있어요. 배전선로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전기는 단상, 삼상 하잖아요.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상. 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L1상, 다음에 L2상, 다음 L3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상에는 색별 배선이 되는 거 기억하죠. L1상은 색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중성선이 존재하죠. 중성선. 그래서 여기가 갈, 흑, 회, 중성선은 청 이렇게 되죠. 그 다음 P2가 있죠. P2는 보호도체인데 얘는 녹색과 노란색이죠. 서로 교차되는 겁니다. 녹색과 노란색이 두 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삼상 송전선로잖아요. 배전선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전기는 삼상이라면 L1과 L2와 L3의 상을 혼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색별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갈, 흑, 회, 청이라고 하는 색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갈색에 선이 한 가닥이 가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한 상이면 전선이 한 가닥이 갈 거 아닙니까? 한 상이면 전선이 한 가닥이 갈 텐데 이 한 가닥의 전선이 전류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한 상, 여기에 있는 한 상의 병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선의 병렬 사용이에요. 같은 상의 전류를 두 가닥으로 나누어서 흘리는 거예요. 한 가닥에 흘릴 수 있는 전류를 초과했기 때문에 두 가닥으로 나누어 시공하게 될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나누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접촉저항이 있고 여기에 접촉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여기 전선의 저항과 여기 전선의 저항이 서로 다르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갑니다. 따라서 저항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접촉 저항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동일한 터미널 러그, 전선을 접속하는 기구가 되겠죠. 이런 것으로서 접촉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하는 겁니다.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의해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동일한 도체 2개 이상의 리벳이나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해야 된다. 이 터미널 러그도 2개 이상의 리벳이나 2개 이상의 나사로 조여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풀리게 되면 접촉 저항이 증가하면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그리고 요 한 선에는 퓨즈가 설치됐다라고 하면 퓨즈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병렬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렬로 사용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이런 자기장이 생겼을 때 전자적 불평형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전선은 같은 도체가 돼야 되고 같은 재료가 돼야 되고 길이도 똑같아야 되고 굵기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를 사용해야만 저항이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도체가 달라지거나 또는 굵기가 달라지게 되면 병렬 사용할 때 한쪽으로 전류가 치우쳐서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이상,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렬 사용에 대한 규정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갈, 흑, 회, 청은 꼭 기억하세요.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두 선으로 두 가지 색으로 표시합니다. 두 가지 색이 혼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중에 특고압 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특고압 전선은 압력 케이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이런 거죠. 보통 특고압 케이블은 이게 있습니다.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속 피복을 하느냐? 전압이 높고 전류가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것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층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차폐층은 금속 재질이 돼야 되고요. 금속 재질, 연피, 금속 재질, 알루미늄 피, 그 밖에 금속 재질의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한다.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도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저압 케이블만 알면, 그리고 특고압 케이블은 금속 피복이 되어 있다는 개념을 알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하고 있다. 잘못 설명된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20% 요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별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들도 알아야 되죠. 30%라고 하니까 틀렸죠. 전선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잘못 설명한 것은 하면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하고 전기적으로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접속할 때는 당연히 접속 기구를 사용하고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전선을 접속한 경우에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전선을 뭐라고 하죠? 이런 전선을 우리는 가공 전선이라고 하죠. 가공 전선은 당연히 지지점이 있으니까 무엇을 받아요? 인장 하중이 생기죠. 인장 하중이 생긴다. 풍압 하중하고 자중이 있기 때문에 인장 하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인장 하중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끊어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전선의 접촉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인장 하중을 80% 이상 유지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들, 130절에서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130절은 전로의 절연입니다. 전로 절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보면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되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전로입니다. 다음 여기도 전로가 되겠죠. 여기는 대지가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절연이 돼야 되는 거죠.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절연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걸까요? 절연될 수 없는 것들은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변압기 2차 측 접지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전로가 절연되는 건 아니죠. 다른 부분은 절연이 돼야 되지만 접지하는 것은 절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접지 공사를 한다면 그 접지점은 절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이외에는 모두 절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점은 절연할 수가 없어요. 역시 다중 접지를 한 경우 접지점도 안 돼요. 부득이하게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울타리, 절연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전기 울타리의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전기 울타리, X선 발생 장치, 전기 부식 방지 시설, 전기 철도용 귀선, 이런 것들은 일부를 절연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연해버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기 울타리나 X선 발생 장치나 전기 부식 방지 시설, 전기 철도 귀선, 얘네들은 절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등은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한번 보면 대부분 접지점, 접지선 이런 부분들이 절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처럼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이런 것들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기술상 곤란한 장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입니다. 전로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어디에다가 절연 내력 시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가합니다. 전로니까요. 전로의 절연 내력이니까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가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가해서 10분간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10분간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표에서 정한, 우린 표를 기억해야 되죠.
이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은 교류 시험 전압이 될 겁니다. 이 교류 시험 전압을 만약에 내가 직류로 시험하겠다라고 하면 직류 시험 전압은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로 가하면 됩니다. 2배. 직류는 교류 전압의 몇 배? 2배. 직류 시험 전압은 교류의 2배로 가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0분간 견뎌야 한다. 절연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 전압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연이 유지돼야 된다. 기술 기준에 보면 SLV, PLV는 250V 절연 저항계로 0.5메가옴 이상, FLV 500V 이하의 경우에는 500V 절연 저항계로 1메가옴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절연 저항에 대한 값 0.5에서 1메가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절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전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표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전로에 대해서 시험 전압이 1.5배부터 0.64배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얘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비접지식, 중성점 접지식, 중성점 직접 접지식, 중성점 다중 접지식으로 해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비접지는 7000V가 경계가 되죠. 중성점 접지는 60kV가 경계가 돼요. 그리고 중성점 직접 접지는 170kV가 경계가 되는 거죠. 중성점 다중 접지는 25kV가 경계가 돼요.